안녕하세요. 내년에는 개묘년이죠.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금 이렇게 제가 집에서 키워보던 이렇게 가축들을 좀 나이가 들어서도 잘 안 잊혀지는, 잘 안 잊혀져서 조금씩 기억을 하곤 했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집에서 토끼를 키울 때 이 토끼가 새끼를 낳았는데 누가 이렇게 자기 새끼 놓은 그 모습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이렇게 다른 뭐 타인이나 주인이 됐든 키우던 주인이라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 토끼가 다 돌변합니다. 그래서 그 새끼를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. 저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요. 어렸을 때.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12지는 좀 어떤 동물이나 가축의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유독 제가 이렇게 토끼띠가 오시든지 아니면 뭐 월지가 토끼를 또 해당하는 달이든지 그렇게 되면 저는 꼭 그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. 질문도 또 합니다.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선생님 본인이 생각할 때 자존심이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라고 물어보십니다. 제가 꼭. 그러면 물론 뭐 다 자존심이 없으신 분은 없죠. 그런데도 토끼띠는 유독 토끼는 좀 자존심이 본인들께서도 저는 좀 자존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.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또 만약에 부인이 토끼띠고 그 남편분이 토끼띠가 아닐 적에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남편분한테 꼭 부탁을 좀 드립니다. 사장님, 부인이 사모님께서 토끼띠인데요. 토끼띠가 아니더라도 토끼달이라도 그러면 조금 의견을 조금 존중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? 이러고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. 또 어느 날 어떤 지인분께서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선생님,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호랑이 띠고 우리 아들은 원숭이 띠인데요.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결혼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. 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들이 원숭이 띠고 며느리 될 분이 호랑이 띠인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? 라고 물어보시니 호랑이는 엄청 무섭고 우리 아들 원숭이는 좀 순하잖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만큼 조금 또 우리가 이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조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호랑이 입장에서는 사실 원숭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. 솔직히. 왜냐하면 저도 호랑이띠인데요. 왜냐면은 이 호랑이가 덩치도 크고 물론 또 뭐 호랑이 앞에 가면 무섭기도 하겠죠. 저는 호랑이를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 호랑이가 원숭이가 이제 앞에서 약을 올릴 거잖아요. 호랑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떻게 좀 해보려면은 등 뒤에서 또 약을 올릴 수가 있고 또 목덜미에게 딱 원숭이니까 지가 또 막 나무도 잘 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뭐 약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호랑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니까 나무 위로 또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원숭이인 아드님께서 많이 며느리를 조금 약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생님 진짜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. 라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동물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말도 얼마나 말이 정말 너무 아름답죠. 그 큰 말이 지하고 이렇게 상충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큰 말이 뭐 어떻게 지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지는 또 뭐 그 앞에서 또 있다가 또 싹 지 구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는데 이 큰 말이 어떻게 지 구멍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좀 이게 상충을 일으키나 보다 조금 약을 올리는 자와 약을 받는 자와 어떤 그를 생각을 해보니 저는 좀 이해가
되었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한번 관찰을 해보면 말 눈이 정말 이렇게 큽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눈이 크신 분들은 참 이쁘기도 하죠. 아름답죠. 그런데도 이렇게 말의 눈처럼 이렇게 눈이 크신 분들이 의외로 겁이 좀 많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조금 눈이 좀 크고 이러신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이렇게 사연을 말씀을 하시거나 이러면 눈을 잘 못 쳐다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눈물도 좀 많죠. 금방 큰 눈망울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못 쳐다보고 마음이 또 같이 아파서 금방 따라올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정말 마음이 좀 많이 좀 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집에서 또 돼지를 한번 길러본 경험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키워본 돼지는 이런 까만 이런 흑돼지가 아니었고 조금 좀 질량이 있는 그런 좀 돼지였어서 수입을 해오던 그런 돼지였는데요. 이 돼지가 이렇게 이 돼지도 새끼를 딱 낳았을 때 잘못된 새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. 한 15마리, 16마리 이렇게 놓으니까. 그럼 빨리 그 새끼를 돼지 낳은 그 엄마 곁에서 빨리 치워주지를 않으면 그 돼지 어미는 일어나서 그 돼지 새끼를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. 그리고 돼지는 이렇게 딱 낳고 나면 이빨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엄마 젖꼭지를 너무 많이 좀 물고 이러기 때문에 워낙 많은 새끼를 낳다가 보니까 그러면 이 돼지 새끼를 이빨을 잘라야 됩니다. 일단 이빨을 딱 자르고 나서는 많은 새끼를 놓으니까 표시를 또 해둡니다. 옛날에는 그런 물감도 귀하고 이래서 아까진기라고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바르는 빨간색 아까진기를 이렇게 톡톡 이렇게 찍어 놓습니다. 그리고는 야는 좀 아무래도 귀한 돼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100쪽짜리 다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로 된 나무통이나 이런 걸 딱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금방 새끼가 태어나면 이렇게 그 안에다가 이어 놓으면 따뜻하니까 얘네들이 잘 이제 살고 그럼 이제 젖 먹을 때는 이렇게 내주면은 또 젖 다 먹고 나면 또 그 안에 나무 상자 안에 그 따뜻한 겨울이니까 겨울에 새끼를 낳을 때만입니다.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이어 놓으면 잘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35년 전에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할 때 너무 추운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완제품이 다 되면 이렇게 출하를 할 때, 완제품이 나갈 때 이렇게 그 옆에 창고 문이 큰 게 있어서 그걸 열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얼른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높으신 분한테 이렇고 저만고 해서 이렇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안 추울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. 왜냐면 그분은 또 저하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실 테고 그랬더니 분께서 그러면 전기기사가 있으니까 회사는 다 전기기사분이나 이런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그럼 그분한테 설명을 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전기기사분한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너무 발이 추우니까 이렇게 전기 다마를 이렇게 달아주면 거기다 이불을 이렇게 덮고 그 이불 속에 발을 이렇게 엮고 일을 하게 되면 따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전기기사분도 머리를 가우뚱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기 작업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. 그게 벌써 35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질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진짜 이런 동식물에 대한 것도 조금만 이렇게 좀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지혜와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